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7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뭐 뉴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좀 급등을 했죠. 엔비디아 확정은 아닌데 거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따가 한번 뉴스 소개해드리고, 오늘 어쨌든 반도체, 삼성향 반도체가 급등한 그런 날이었다. 그러니까 어제는 2차 전지가 좋았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끈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요 반도체 요거 통과 소리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김용건 연구원이 텔레그램에 좀 올려주셨고, 테슬라, JP모건, 트럼프 테마주, 그러니까 트럼프 뭐 테마주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좀 그 얘기랑요. 네이버가 당장 지분 매각 안 하겠다 라인. 그거 뭐 좋은 결정이긴 한데 뭐 계속 안 할지 앞으로도 언젠가는 지분 매각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어제죠. 세 번째 치매약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승인 받았고요. AI 전력 폭증의 주요 빅테크들이 좀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거 있죠.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 ISM 서비스업 지표 코멘트 좀 잠깐 몇 개도 있고요. 그리고 LG가 2028년까지 테슬라를 따돌리, 요게 이제 블룸버그의 뉴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블룸버그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그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마 이게 뭐 이벤트 행사하는 것 같은데 사이버 트럭과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지혁 삼성전자 최고 기술자가 어제, 사실 이거 어제 밤에 나온 뉴스인데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의 첫 3나노 스마트워치 엑시노스 W1000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삼성전기, 태경케미칼, 한솔케미칼, 파크시스템즈 보고서하고 동특이 전 새벽, 요건 이제 그 이 반도체 좀 보고서, 아주 긴 보고서인데 그 중에 일부만 그러니까 좀 순차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뉴스랑 이런 내용들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증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올랐고 다우는 좀 빠진 게 미국의 그 헬스케어들이 좀 빠지면서 약했지만, 나스닥은 뭐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쭉쭉쭉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도 올랐고. 근데 오늘 국내 증시의 호재는 여기입니다. 여기 미국의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한국 증시에도 좋게 작용했고, 미국이 이제 오늘 휴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안 열려요. 그래서 오늘 밤엔 좀 안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그 독립기념일 휴장인데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었다. 근데 사실은 그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경제 지표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 늘었고요. 연속 2주 연속 계속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금 못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2만 6천 건 증가했는데 이게 21년 11월 27일 이후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실제로 좋지 않은 거예요. 파월 의장은 고용과 물가 안정과 관련한 목표와 관련해서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악화되면 변화 줄 수 있다. 뭐죠? 피벗하겠다는 거죠.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 고용 둔화는 금리 하락에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ISM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서비스업도 발표가 됐는데 5월달 53.8에서 급락을 했어요. 이 50 이하면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그 서비스업이 뭐 아직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침체로 당장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PMI, 요 PMI 지표가 생각보다 좀 크게 꺾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5개월 연속 확장하다가 지난 3개월 동안 2달 동안 50m로 떨어졌고 사업활동 신규 주문 다 떨어졌고요. 고용도 위축. 그래서 오늘 ING에서 경제가 냉각되고 일자리 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그 증거를 많이 제공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화되면 증시의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로 뭐 미국 경기가 그렇다고 뭐 망가지겠냐. 예,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P 글로벌에서 나온 또 지표 있거든요. S&P 글로벌은 미국 내 기업들 사업자원 위주로 하고 ISM은 글로벌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 중에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다 포함한 거고 S&P 글로벌은 이제 미국 내에서만 본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오히려 55.3이에요. 그러니까 두 데이터가 너무 다르죠. 예. 이 S&P 제조업 지수도 똑같아요. 요 글로벌. 그러니까 ISM 데이터는 되게 안 좋고요.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S&P 글로벌 데이터.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을 봤을 때는 또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글로벌로 다 포함을 하는 그 미국 기업들을 봤을 때 그게 ISM의 제조업, 그러니까 ISM에서 이제 발표한 수치니까 그거는 또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만 따로 떼내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상황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헷갈리는 데이터고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이게 3%를 넘었거든요. 이게 전망이에요. 2분기 GDP 이럴 거다. 근데 1.5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한때 3%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경기가 일단 시장에서는 둔화되고 있거나 냉각은 아니지만 둔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떨어지고 증시는 올라가 버린 거죠. 왜냐 금리는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니까요. 테슬라가 3일째 급등했고 여기 그 유명한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 이분이 이제 테슬라 거의 전문 애널리스트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전기차보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요거를 또 많이 만드는 기업이죠. 테슬라가 판매가 2분기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보통 LFP 중국산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ESS 배터리 판매가 그 ESS 저장 장치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판매가 잘 돼서 테슬라한테도 좋게 작용했고 근데 뭐 ESS만 잘 팔려가지고 주가 올랐으면 저 루시드나 이런 기업들이 같이 가는 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루시드는 전기차거든요. 테슬라가 가면서 전기차 섹터 같이 가버렸어요. 중국 전기차까지도.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테슬라 오른 거는 전기차 판매도 기대 이상이었고 ESS도 좋았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렸다고 봐야지 그냥 이제 ESS만 저거 좋아서 저것 때문에 갔다고 보기에는 루시드나 이제 다른 전기차 섹터가 간 거는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교집합이 아니었나.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이게 충전 사업하는 차지 포인트 이런 기업들도 같이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 섹터 전반에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 엔비디아가 쉬었지만 이제 오늘은 급등했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다 올라갔고 다만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 지분 매각. 제프 베이조스는 지금 거의 우주항공에 꽂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거 팔아서 또 그 뭐죠? 블루 오리진에 투자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약가 우려로 좀 빠졌었는데 비만 치료제 복용하면 실명을 또 위반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또 저거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뭐 진짜 어떤 데이터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고 저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가 하락하면서 퍼스트 솔라 같은 미국의 태양광주들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잘 못 맞추셨죠. 그 JP 모건의 마르코 골라노비치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코로나 때 완전 스타가 됐던 게요. 2020년 3월 그 코로나 한복판에서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졌잖아요. 그냥 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도 지수가 1500 깨질 때니까 그때 매수 외쳐가지고 스타가 됐는데 22년 중반에 약세론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때 시장 한참 안 좋을 때 기억나시죠? 그 나스닥도 그렇고 그때
메타, 페이스북이 70% 빠졌어요. 고점에서. 예. 근데 약세론으로 그때 바꿨는데 지금까지도 약세를 외친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맞춘 거죠. 그래서 두 명의 되게 비관론자 있어요. 마르코 콜라노비치, 모건 스탠리, 마이클 닐슨. 마이클 닐슨은 전망치를 그 후에 좀 바꾸긴 했지만 모건 스탠리 글로벌 투자위원회에서 쫓겨났고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회사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년, 3년 이렇게 너무 못 맞추면 이제 설 자리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스타 애널리스트가 예, 퇴단했다는 것도 좀 오늘 뉴스로 많이 나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강세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미국도 약세장 와요. 오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비관론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강한 지금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거기 어디죠? 그 한 언론사에서 그 보도가 나왔어요. 단독으로 아침에 엔비디아 통과했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일단 단독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믿진 않았어요. 100%. 예. 근데 일단은 일단 지켜봤죠. 근데 결국엔 삼성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언급이 나왔고 이게 떴어요. 이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PRA. 근데 이게 저도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김영건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적어주셨는데 이게 내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양산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난 거래요. 그래서 공정, 성능, 수율 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삼성 내부 기준으로 본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제품으로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난 거죠. 우린 통과했다.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해줘야죠. 이제 엔비디아가 도장 꽉 찍는 거 한 번 남았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삼성 내부에서도 야 이거 잘 됐다.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더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내부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대요. 삼성이 일단은 자 이제 양산을 먼저 해놓을 수도 있대요. 어차피 엔비디아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해놓고 이제 도장 딱 찍으면 바로 준비해서 그냥 보내주는 거 요게 있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아직 100% 해준 건 아니니까 예, 기다렸다가 그냥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할 건지.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아 그거야 뭐 삼성이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승인 난 거지 엔비디아가 한 건 아니지 않냐. 엔비디아가 안 한 건데 아직은 안 된 거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 논리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고객사 성능 기준에도 안 맞는 제품을 그냥 가차로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근데 2번은 좀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고요. 예. 1번을 생각하는 뭐 투자들 분들도 계실 수는 있죠.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가 한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어쨌든 삼성이 그 예전에 김영건 연구원이 그랬잖아요. 동네 영세업자 아니다. 예. 그 얘기를 하시죠.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삼성인 정도의 무게감 있는 기업이 PRA를 대충 했을 리도 없고 저도 어쨌든 혹독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걸 자체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엔비디아 통과가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은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8월로 알려져 있죠. 삼성 이제 목표가 8월에 통과하는 걸로 이제 좀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걸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명확하게 더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엔비디아 기대가 없잖아요. 주가에 반영도 안 돼 있었고 예. 오늘은 이제 좀 반영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연이 생긴다고 주가가 무너질 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 설명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것 같고 8월에 이제 목표인데 8월을 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이번엔 엔비디아가 도장을 좀 쾅 찍어주길 기대해보고요. 테슬라, JP모건이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방 지출 확대하고 트럼프가 되면요 미국 방산 좀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방산비 지출 계속 할 거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 무기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근데 우리나라한테 호재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일단 방산주들한테는 좀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갑자기 종전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이제 종전시키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우리나라 방산주들한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 방산주한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게 우호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화석연료, 에너지주 좋죠. 그래서 이건 뭐 방산주, 그러니까 미국 방산주, 에너지주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금융주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규제를 완화해요. 암호화폐 규제도 완화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 폐기 시도했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들도 좋을 수 있대요. 테슬라도 원래 트럼프랑 좀 사이가 괜찮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경제자문으로 위촉시킬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위주로 간다면 일론 머스크 경영활동하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테슬라도 수혜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다만 뭐 누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 트럼프랑 이제 맞붙을 사람으로 바이든 말고 이 지금 부통령 후보인가요? 해리스? 예, 그분이 이제 좀 거론이 되는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출마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무슨 수혜주다, 이거는 피해주다 이렇게 너무 이걸 가르지 마시고 일단 너무 그쪽에 예. 이거는 뭐 트럼프 피해주니까 안 해야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아무도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그 최수현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 없다고 좀 그나마 다행이죠. 일단 지분 매각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문제를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민. 주주같이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와 근로자, 사용자. 예. 여기에 주주도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전략적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지만 주주 가치로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의사 표현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앞으로 일본 내 사업을 어쨌든 뭐 업계에서는 경영하기 위해서라도 지분 매각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데 근데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지분을 재조정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 정부가 간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네이버는 아니다. 라인야오 이슈는 지분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보안 침해 사고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 확실히 마련하면 일본 사업 문제 없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보안 조치 잘해서 하는데도 일본이 자꾸만 견제하면 그 일본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왜냐하면 보안 이슈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분을 아예 넘기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정부도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예. 이제 끝에 가선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라인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기사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최수현 대표는 신경 안 쓴대. 왜냐하면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본인한테. 네이버한테 얘기를 한 게 없고 또 지분관계 재검토가 라인 강탈이 아니라는 점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명확히 해줬다. 라고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A홀딩스 이사의 구성이 일본인 3명에 한국인 2명으로 조정되니까 우리가 적죠. 한국 사람이. 그래도 사업 전략 자체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인 플러스에 대해서도 지분 구조 조정 따라서 사업 구조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좀 언급을 했고 정부도 네이버의 전략적 고민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는 소강 상태로 갔고요. 중장기적으로 지분을 팔지 안 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라인 야오 뒤에 저기 대만 동남아 사업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한 주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부당한 조치 받으면 즉각 대응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우려는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치매약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름이 도나네맵이고요. 성분명이 제품명은 키선나라고 합니다.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2번 승인받았어요. 첫 번째가 아두헬름, 레켄비 둘 다 승인받았는데 사실상 아두헬름은 지금은 거의 안 쓰고요. 레켄비죠. 사실상 레켄비가 이게 나왔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긴 한데 이 둘 간의 대결 같아요. 근데 알츠하이머 원인은 그 독성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여기 쌓여서 치매가 생긴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저걸 없애주자. 아니면 저거를 아예 애초에 못 만들게 하자. 이제 이런 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모든 제품들이. 예, 신약이. 근데 이번에 나온 키선라라는 이 제품은 여기에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기존 레켄비는요. 이게 쌓이는 걸 막는 거. 그러니까 얘는 좀 근본적인 치료 방식이고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치료제예요. 쌓인 걸 없애자. 예. 이렇게 지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 했더니 실제로 괜찮다고 합니다. 저하 속도 35%, 극 초기의 환자들한테는 60%까지. 레켄비가 27이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키선라는 한 달에 한 번 투약하는데 레켄비는 2주에 한 번 한대요. 그래서 레켄비 투약 비용은 근데 3,600만 원인데 키선라가 더 비싸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좀 더 낫죠. 낫고 이게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거잖아요. 여기 쌓여 있는 거. 이걸 없애면 더 이상 투약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덜 된다는 거죠. 근데 레켄비는 계속 2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죠. 꾸준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게 누적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FDA 이번 승인 관련해서 키선라의 투여 대상은 가벼운 인지장애나 좀 초기 단계 경증 이쪽으로 이제 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근데 부작용이 좀 많대요. 예,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치료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알츠하이머도 우리 인류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사회적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좋은 제품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이거를 또 할 수 있는 CDMO가 삼성바이오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엊그저께 삼성바이오가 1조 4천억짜리 수주를 받았고 공교롭게 그 다음날 FDA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112 이 제품 아니겠냐 추정들을 하는데 뭐 알 수 없습니다. 2030년에 누군지 공개를 하겠다고 공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미국의 빅파마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약사들이 한국의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의 위탁 생산하는 건 긍정적이다. 그래서 계속 좋게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AI 전력 폭증 때문에 빅테크에서 터져나온 넷제로 회의론. 구글 탄소 배출량이 3년 만에 66%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2030년까지 넷제로 실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AI를 훈련시키고 데이터 처리할 때 쓰는 전력량 급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때문에 탄소 배출이 늘고 있대요. 결론은. 그래서 이들도 원래 탄소 배출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구글은 3년 전보다 탄소 배출량이 66.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다. 목표 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마찬가지고요. 예. 4월에 블랙록이 발간한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매년 5,562조.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죠. 예. 명분은 너무 좋은데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가 안 쓰이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대안이 어디예요? LNG죠. 화석 연료지만 탄소 배출이 적으니까. 그리고 구글은 대만의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도 그러니까 계속 친환경도 가요. 친환경,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다 하면서도 저 화석 연료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게 왜 여기가 있죠? 제가 잘못 올렸네요. 제가 좋은 건 아닌데, 그죠? 예. 여기인데, 여기. 저게 왜 여기가 있죠? 예.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3개예요. 아두헬름, 레켄비, 이번에 나온 게 키선라. 근데 여기는 개발 판매가 중단돼 버렸어요. 논란 때문에, 효능 논란. 그래서 요거에 나왔고 요거죠. 이 둘 간의 싸움인데 아무튼 뭐 누가 됐건 간에 삼성이 공급을 한다면 긍정적이죠.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에너지 전환은 이제 가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도 가야 되고 다만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LNG, 암모니아 또 탄소 포집해 주는 거예요. 탄소 배출될 때. 예, 이런 산업도 이런 걸 보면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ISM 서비스업 PMI 주요 코멘트가 있는 게 숙박매 식품 서비스는 작년에 비해 매출과 교통량이 부진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높은 가스 가격과 높은 식당 가격이 원인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레저 쪽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 사회지원 이건 좋았거든요. 지난달 환자 수가 기록적이었는데 완화되고 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 물가를 완화시키는 요인들이에요. 예.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소매업, 인플레이션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우려감을 준다. 인플레가 이어지면 고객이 재량 지출.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말고 좀 내가 여유가 있어서 쓸 수 있는 그 자금이 충분할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 지금 미국은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의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가 2028년까지 테슬라를 따돌릴 배터리 혁신 정말 블룸버그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블룸버그가 인터뷰를 했대요. LG 엔솔의 여기 전무랑. 예. 그래서 건식 코팅 아시죠? 그러니까 건식 코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양극재인데 양극재 만들 때 여기에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가지고 거기에 바인더, 도전제 붙여가지고 용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코팅을 해요. 이 양극판 있죠? 이 알루미늄 박 같은데 판에다가 얘를 바릅니다. 이 코팅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뭐 CSI나 PNT 같은 기업들이 있죠. 얘네가 발라줘요. 코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해죠. 압연 장비로 쭉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말립니다. 여기 용매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 용매를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길이가 되게 길어요. 이 용매 말리는 이 건조 과정. 여기서 이제 열로 건조시켜요. 예,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이 장치가 너무 길고 전력비도 많이 들어요. 이게 습식 방식, 지금 하는 방식이에요. 건식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냥 애초에 건식이니까 예, 저 공정이 단축되니까 비용 좋고 에너지 밀도도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걸 다들 하려고 지금 다들 노력 중이에요. 테슬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많은 기업들이. 근데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하기가. 그래서 LG엔솔이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여기 김재영 전무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대요. 블룸버그 통신하고 배터리 경쟁사 중 건식 코팅 기술은 우리가 최고다. 우린 10년 전부터 이걸 시작을 했다. 그래서 LG는 4분기에 올해 4분기가 그래서 중요한 게요. 물론 양산은 아니고 시험 생산 라인을 완공하고 본격 양산은 28년. 그러니까 좀 아직 멀었죠. 그만큼 어려워요. 건식이. 그래서 LG가 이 기술의 상용화 일정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아직 멀었나 이럴 수도 있어요. 야 건식 기대했는데 아직 쉽지 않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고 야 건식 공정 좀 쉽지 않겠다. 예, 여기 테마주 팔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게 스케줄을 공개해 버렸어요. 명확하게 아 하는구나. LG도 적극 이미 10년 전부터 했고 지금 테슬라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거야. 이거 반드시 갈 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면 제조 비용을 30%까지 낮추고 이게 여기도 나와 있죠. 테슬라가 옛날에 이거 하려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습식 코팅은 독성 용매고 화학물질 녹인 다음에 섭씨 200도 그 고온에서 말려요. 예. 근데 건식 코팅은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내 배터리에선 파워코에서 이걸 이 폭스바겐 에이지가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사내 배터리 회사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평균 가격이 4월까지 44% 하락한 킬로와트 시당 굉장히 싸게 이제 거래돼서 53달러까지. 우리나라 NCM 배터리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죠. 그러니까 결국 건식으로 가야 돼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음극을 다루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양극보다. 예. 근데 어쨌든 LG가 개발하는 건 양극이든 음극이든 다 하는 걸로.
그래서 테슬라가 이 기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가 뛰어들고 있다.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다. 장비 업체 입장에선 배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코팅.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CIS나 PNT가 요거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죠. 예. 예전에 한번 자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야 될 미래인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케줄은 공개가 됐다. 테슬라가 뭐 이번 주에 상하이에서 열리는 엑스포 센터네요. 여기서 뭐 사이버 트럭이 중국이 처음 선보이는 건 아니지만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게 좀 기대가 되죠. 로봇도 가야 될 미래니까. 그래서 요새 로봇주들 참 재미없는데 이게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어떤 식으로 공개될지는 한번,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어느 정도 이게 진화가 됐을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재혁 삼성전자 CTO가 어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뉴스 나오고 오늘 아침에 또 HBM 통과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이제 진짜 임박했나 보다. 어느 정도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통과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삼성은 아직은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테스트 중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송재혁 삼성전자 최고 기술 책임자가 기조연설하고 나서 열심히 하고 있다. 기자가 질문을 했나 봐요. 기자분이. 그래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의 그 스마트워치에 엑시노스 자체 파운드리로 만든 스마트폰 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돼야 돼요. 근데 갤럭시 워치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날 이제 다음 주죠.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되면 퀄컴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스마트폰에도 더 좋은 제품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게 삼성 파운드리로 만들거든요. 아니, 삼성 파운드리가 잘하려면 삼성전자라는 또 좋은 고객사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제품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탑재가 많이 된다면 파운드리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팬아웃 방식, 네모난 패널에다가 하는 거죠. 네. 최근에 TSMC가 이 방식 도입하겠다라고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아무튼 동그란 웨이퍼가 아니라 네모난 데서, 그래서 더 많이 패널을,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1분기 출하 기준 스마트워치 점유율은 애플, 화웨이, 삼성전자 순인데 어쨌든 수율이 제대로 나올지 검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율만 엑시노스 칩이 잘 나온다면 경쟁력이 확보된 거예요. 3나노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수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로 넘어가서 삼성전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21만 3천원이고 SK증권에서 나왔고요. 정말 삼성이 이제 답답한 기업이죠. 공통된 게 그거예요. 이제 안 빠지는 거는 알았다. 하방은 단단해서 그건 좀 편한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다 똑같은 질문들을 그렇게 하세요. 왜 안 가요? 저도 알고 싶어요. 왜 안 가? 근데 일단 오늘은 급등했잖아요. 급등하긴 했는데 일단 내용은 괜찮거든요. 지금 뭐 글쎄요, 뭐 스마트폰 판매가 저조해서 그런 건지.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 스마트폰도 판매가 나쁘지 않고 가동률도 좀 개선되는 것 같고, 재고도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반기를 주목하자는 내용이고요. 가동률 개선될 것 같고 계절성 효과도 있고, MLCC 업황에 대해서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냐, MLCC 업황이 과연 진짜 좋아질까? 확신을 못하겠다. 그래서 좀 주가 부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더 시선이 달라지지 않겠냐. 수동부품 뭐냐면 이제 MLCC 같은 건데 전류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MLCC도 전류를 이제 잘 컨트롤 해주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인데 수동 부품의 대부분은 MLCC거든요. 근데 AI 스마트폰, 이런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면 MLCC 채용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납땜 기업들에서는 MLCC 수량 증가에 따른 이 납땜 수요 증가도 감지가 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납땜이라는 거 거기 여기 기판 같은 데다가 납땜한다 그러죠. 예. 근데 이 업체들이 수요 증가가 감지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MLCC한테 긍정적이죠. 그래서 과거 삼성전기의 핵심 변수는 전방 세트의 출하량 동향인데 현재는 수요 개선 없이도 이 스마트폰 채용량이, 그러니까 한 대가 똑같이 팔려도요, 이게 AI 기능이 들어가면 MLCC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자율주행은 더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동률은 벌써 80%고 90%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AI 디바이스 시장 계약과 맞물리면 호황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좋지 않겠냐. 그리고 판매량이 개선되는 게 없더라도 MLCC 이 용량 장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경은 좋아진다. 그리고 가동률이 90%만 가도 공급사들의 협상 태도와 전망이 달라져서 MLCC 업체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느리고 답답했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니까 좀 잘 견뎌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장의 무기들이 있잖아요. 유리기판, AI 서버용 플립칩 비제, 저거 이제 기판인데 저거 주로 이제 일본 기업이죠. 일본 이비덴인가? 이비덴이 아마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삼성전기도 저거 이미 개발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저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된다면, 예, 이런 무기들은 있으니까 한번 잘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라이브 하는데 태경케미칼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최근 내용은 잘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또 저희 당사의 정우시 연구원님이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탄산가스 만드는 업체, 탄산, 그죠? 예, 우리 그 음료수, 청량음료 같은데 들어가는, 그래서 이 정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가지고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액체 탄산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조선 용접할 때 들어가는 공업용으로도 있고요. 맥주, 탄산의 식음료, 반도체 세정할 때도 들어간대요. 또 이를 가공해서 드라이 아이스까지도 만든대요. 요게 이제 하나의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어제도 저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꾸준해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조선용 용접 있죠. 요게 비중이 한 27%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것도 좀 잘 되고 있고, 수요가 요새 조선 사업 좋으니까. 신선식품 배송할 때 드라이 아이스죠. 저도 이제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데 저런 신선식품 배송하면 항상 거기 이제 드라이 아이스 같이 오거든요. 그거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업황 좋죠. 그래서 근데 이건 또 상대적으로 마진도 좋대요. 그리고 근데 또 원료 수급 불균형, 원료가스 조달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급이 부족해지면 액체 탄산 가격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3년까지 액체 탄산 판가 상승폭이 높아서 좋았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까지 그게 좋았기 때문에 약간 기저가 높기 때문에 다소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최근에 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원료 공급처가 확대될수록 좋대요. 원료 가스를 공급하는 데가 이게 그 원료 가스를 많이 줘야 액체 탄산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많아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증설을 할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근데 요 내용과 관련해서 LG화학의 그 대산 지역, LG화학 대산 공장이 신규 공장 가동이 됐대요. 그럼 이제 이게 늘어나겠죠, 원료가스. 그럼 제품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건 좋은 뉴스죠. 예,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은 또 수요처도 늘어난대요. 저런 걸 보고 수요처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음료수 만드는 회사가 더 조달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 끝나는 게 반도체에도 들어간대요. 포토 식각 공정에 일부 들어가지만 세정용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드라이 수출은 또 수출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일본은 이게 수급이 불균형해서 우리보다 가격이 비싸대요. 그 식음료 고객성 확대도 진행될 것 같고, 또 냉동 보관용 드라이 아이스 수요도 꾸준하고 국내 1등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판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현재 PER 9.2배인데 다만 이제 올해가 작년보다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꾸준하고 전방 산업도 성장하니까 오히려 뭐 주가가 좀 흘러내린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어제 물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답답할 수는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한소케미칼도 전공정 소재고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2분기 부합, 3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낸드 쪽 평택 낸드 공장 가동률 올라가고 반도체 특수 소재 하이케이 소재라 그러죠. 그것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바인더 그 다음에 QD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인데 이쪽도 2차 전지는 실적 턴어라운드 저 디스플레이 쪽 소재도 OLED TV에 퀀텀답 소재라고 있어요. 그거 납품하거든요. TV가 안 팔려가지고 안 좋았죠. 근데 이것도 좀 나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반도체고요. 반도체 비중이 절반 넘어섰고 삼성 비중이 높아요. 삼성이 잘 될 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 사용량이 증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양 이제 HBM 이제 공급 뉴스가 한번 떴다가 뭐 아니라고도 했지만 HBM용 과산화수소 실적 성장. 그러니까 삼성이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전공정. 하반기는 우리가 그 전공정 회사들도 주목해야 되겠죠. 후공정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후공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너무 안 갔거든요. 전공정이. 그러니까 전공정도 같이 갈 수 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원희가 IPS랑 삼성 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솔도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 TPBR은 뭐냐면은 이 트레일링 지난 직전 4개 분기를 이제 4개 그러니까 최근 직전 분기까지 그거까지 이제 자본을 계산을 해서 지금 나타낸 거예요. F는 뭐냐면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거고 T는 과거 수치 딱 해서 나온 겁니다. PBR은 보통 이제 요게 맞고요.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탐방 노트가 있었는데 CTT 리서치에서 써준 자료고요. 원자 현미경 만드는 거 아시죠? 이걸로 이제 검사하는 거죠. 산업용 반도체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산업용은 파크 시스템 브루커뿐인데 파크가 무려 80% 점유하고 있어요. 전공정 이어서 후공정에서도 매출이 다변화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중화권 고객사들의 투자로 이 부분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저 하고 수주 흐름이고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 좋죠. 파크도. 그리고 산업용 매출 성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산업용 이 원자 현미경 가격이 연구용 대비 무려 10배니까 당연히 이쪽이 반도체용이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죠.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EUV 펠리클. EUV 펠리클이 뭐죠? 마스크를 보호하는 거죠. 마스크를 보호하는 펠리클이 없으면 저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라고 있거든요. 마스크 수리해주는 장비예요. 얘가. 펠리클이 없으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수리를 해줘요. 근데 펠리클이 있으면 얘가 이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내 아마 삼성전자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TSMC에서 요청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TSMC는 자기가 펠리클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펠리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죠. 뭐 FST나 SNS텍이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EUV 펠리클과 이 마스크 리페어 장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 EUV 펠리클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TSMC가 일단 이 장비를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보시면 수주가 미미하다. 그럼 펠리클이 도입이 되면 이 장비 수요는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리스크 요인이다. 요거는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요. 저는 뭐 펠리클이 아직도 아주 고단위 제품은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장비는 필요한데 내년 같아요. 내년엔 본격적으로 펠리클이 많이 채택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장비 수요는 줄 수도 있다. 근데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 그 장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건 다는 아니고 일부만 소개해드리고요. 또 못한 거는 내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업체들 공급 조절해서 가격 인상한 건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수요 회복도 필요하다. 근데 그러기 위한 조건들, 온디바이스 AI
요게 이제 하반기부터 출시되니까 이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전통 데이터 센터가 제일 부진했는데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인텔과 AMD는 이쪽에 들어가는 그 CPU라 그러죠. 그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인데 여기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기대보다 지금 우려가 아직은 높은 상황인데 신제품 출시와 함께 그래도 회복하지 않겠냐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 PC는 AI 컴퓨터 출시되니까 일부 수요 늘 것 같고, 윈도우 10이 종료돼요. 이제 서비스가 내년 10월에. 그래서 기업들은 아마 바꾸려고 할 겁니다. PC를. 근데 물론 2년간 유예 기간이 있어서 바로 막 급격하게 안 바꿔도 되긴 하나 봐요. 그래도 기업향으로는 선제적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건 마이크론도 언급했어요. 올해 4분기부터 PC 교체 수요 있을 것 같다. 예. 또 코로나 때 PC가 많이 팔렸는데 이제 4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4분기부터는 PC 교체 수요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AI PC는 요구사항이 높아요. 8에서 12기가가 아니라 D램이 16기가로. 그러니까 같은 대수가 팔려도요 2배 팔리는 효과가 생기죠. 예. 어떻게 아니죠. 2배까지는 아니고 한 30-40%. 예. 스마트폰은 이제 교체 수요가 있고, 애플 아이폰도 AI 기능 늘 거고, 그래서 또 중화권 업체들 평균 5%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AI가 가능한 스마트폰 비중이 일단 올해 11%, 2027년에는 4배까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아이폰 16이 AI 기능을 넣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아까 인텔과 AMD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서버 만드는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게이트는 기업형 OEM 부분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델과 HP 다 서버 쪽이거든요. 일반 서버 수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서버 쪽도 AI 말고요, 일반 서버 이쪽도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볼 필요는 있고요. 기업 부분 회복되고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담스럽게 늘어난 내용 연수가 옛날에 3-4년 한에 한 번씩 교체했는데 이걸 아마 6년까지 늘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교체할 지금 부분도 있는 거죠. 공급은 일단 보수적이죠. 예.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HBM 가뜩이나 만드니까 더 공급은 적고, 예. 공급, 그리고 시장도 지금 조금씩 뭔가 이거 공급 부족하네, 이걸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CEO가 언급을 해버렸죠. 공급 부족하다고. HBM의 생산을 많이 하니까 공급이 자동 줄고 있다. 마이크론 CEO가 직접 언급을 했죠. 그래서 장비 시장은 다시 옛날 올드스쿨은 뭐죠? 예전에 전공정 장비들 이쪽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새 많은 보고서에서 전공정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내년에 메모리와 파운드리 업체들 신규 생산 라인 투자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전공정 업체들 관심 필요하다, 요 내용이고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신규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삼성전자도 평택 5번째 공사, 이 P5 요 공장에 대한 공사를 재개를 했다라는 뉴스가 한번 있었죠. 네. 그리고 3사 모두 EUV에 좀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낸드는 아직까지 기업형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좀 가시화되면 25년에는 기대 이상의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건, 낸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V9 투자 이후로 내년에 V10 400단짜리 여기 들어가는 게 극 좋은 시각 장비죠. 이제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걸 도쿄 일렉트론이 이제 만들었죠. 장비는 일단 후공정이 좋았지만 이제 전공정도 볼 때다. 그래서 전공정 쪽에서는 원자층 증착 장비 ALD, EUV, 좋은 공정. 그래서 우리가 원자층 증착 장비나 EUV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회사들, 여기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고, 예. 또 EUV 관련해 가지고는 또 FSD나 또 SNS텍 이런 기업들, 캠트로닉스,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저온 공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낸드 시각할 때 아주 70도까지 영하로 얼려버리는 거죠. 여기 관련된 게 칠러, 유니셈, FST 이런 회사들이 이제 부상하는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저온 공정의 필요성에서 이 HKMG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반도체가 이렇게 전류가 통할 때 거기 이제 그 스위치 부분에 대해서 메탈 소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메탈 소재가 열에 굉장히 취약하죠. 취약하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이 좀 뜨겁게 고온이 사용되니까 그래서 계면결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면결함은 전자 이동의 방향과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고치는 장비가 뭐죠? 어닐링. 예, 고온에서 하는 장비야. 계면결함.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EST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면결함 치료해주죠. 예,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닐링, 예, 열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쪽인데, 근데 이제 HPSP 있죠. HPSP가 만드는 그 이오테크닉스랑 경쟁하는 회사가 DIT죠. DIT가 그런 이제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HPSP는 고압수소, 저온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예. 전 세계 유일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EST가 여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특허 소송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 필요해요. 이런 장비들은 예, 다 각각 또 필요하고 또 사용하는 용처도 좀 일부 다르기 때문에 뭐 저거 하면 이게 안 되고 이거 하면 저거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필요한 장비들이고 어쨌든 HPSP가 저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든 게 대표적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트렌드에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ALD 전공정에서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 ALD, EUV, 저온공정.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 기업은 아마 내일 뭐 제가 나머지 부분 다 해드리면 기업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온 식각공정 낸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쿄 일렉트론이 만들었다. 이 내용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는 공시가 없었어요. 실제 어제는 없었습니다. 내부자 매수만 좀 있었어요. 일부만 있었고, 잠깐만요. 어제 LGU 플러스랑 기아 정도만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시는 큰 건 없었습니다. 이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만 좀 정리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위가 뚫렸습니다. 네, 시원하게 이렇게 뚫어야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 그때 뭐 또 우리나라만 빠지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위를 열어버렸고, 오늘은 코스피 급등했고, 코스닥이 참 답답하긴 해요. 예, 시장 심리가 워낙 안 좋아서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은 일단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좀 쏠려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뭔가 분위기 반전은 좀 시도는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고, 오늘 외국인들이 뭐 무려 얼마 샀습니까? 3,200억. 기관이 1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급 좋았고, 오늘은 뭐 HBM의 날이었습니다. 삼성향.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우리도 이거 공부해봤죠 한번. 요게 그 뭐였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 계측 장비라 그러나요? 그죠? 예. 오버레이 장비. 오버레이 장비. 이게 간격이 맞나 안 맞나. 이오테크닉스 역시 삼성 쪽 급등했고, 그래서 오늘 이런 기업들이 좋았고, 낸드 쪽도 오늘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원익 IPS 역시나 한솔도 올라갔네요. 이 삼성향, PSK, 원익 머티리얼즈까지 다. 그래서 전공정까지도, 그러니까 후공정만 간 게 아니라 전공정이 그냥 다 같이 달려버렸어요. 그랬고, 온디바이스 AA선 오늘 가온칩스가 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AD테크도, 칩스앤미디어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삼성과 관련된 반도체 날이었고, 여기 DB하이텍까지 같이 갔고, 삼성 하이닉스가 빠진 거 보면 이유 아시겠죠? 삼성이 HBM 하려나 보다, 엔비디아. 그거 약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 주가에는 조금 안 좋게 작용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유주, 여기 GS가 좀 올라갔고요. CXL 관련주도 오늘 좋아서, 요새 네오셈 분위기가 좀 좋았고, 유리기판도 오늘 나름대로 주가는 좀 올라왔습니다. JNTC가 많이 갔고요. 자동차에서는 한우 시스템이 조금 올라왔고, 반도체 다시 ENF 테크놀로지도 좀 올라왔고, 한마디로 어쨌든 최근에 부진했던 이 반도체가 흘러내리다가 좋았고, 증권주 오늘 괜찮았고요. 조선주도 다시 현대미포,
기자재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IT나 하이닉스 빼고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기도 많이 오르긴 했죠. 여기 5%. 웹툰즈도 일부 올라갔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날이었고, 반면에 수산주, 뭐 AI 챗봇 관련주 일부, 소프트웨어. 2차 전지는 조금 오늘 좀 빠졌어요. 일부. 네, LNF도 좀 빠지고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좋아지고 있죠. 최근의 흐름은 전력 설비도 좀 쉬어갔고, 정말 엔터주 너무 안 가 좀 답답합니다. 뭔가 바닥 같은데 참 쉽게 움직이진 않네요. 카지노도 약간 빠졌고, 네, 파라다이스가 좀 빠졌고, 니켈 관련주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해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코스닥이. 그 다음에 요새 화장품도 좀 지지부진하죠. 예. 근데 오늘은 또 코웨이가 또 하루 만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어쨌든 여기 화장품 잉그로드랩도 좀 빠지고 있고, 어제 뭐 그 APR이 10%나 빠져버렸죠.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APR도 어제 좀 많이 빠졌고, 예. 근데 많이 올라서도 있고,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이 분산이 돼 버린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전력기기가 올해 대장주였잖아요. 여기서 좀 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또 향후에 또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라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걸 뭐 주가 빠졌다고 뭐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완전 별개니까요. 태양광은 미국은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기업이 좀 빠져서 그런가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올랐네요. 네. 그리고 네, 뭐 나머지는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는 삼성전자의 날이었고요. 보험주 좋았고, 반면 LX일렉트 변압기 안 좋았고요. LNF 2차전지 좀 빠졌고, 현대오토에버가 요새 달려갑니다. 증권 태양광 좋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좀 쉬었죠. HLB가 이제 다시 FDA 기대감 높아지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흡프스프도 조금 살아났고, 원익 IPS, 동진세미케, 삼성양, 이오테크닉스, CJ ENM은 또 잘 나가다가 왜 저러나요? 네, 갑자기 11%또 급락을 했습니다. 참. 요새 왜냐하면 티빙 가입자도 늘고 있는데 글쎄요, 뚜렷한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네. PNT도 좀 빠졌고, 오늘 공교롭게 2차전지 장비 좀 빠졌죠. 뭐 숲도 좀 빠졌고, 네.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는 살짝 올라왔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요새 게임 잘 나가고 있고요. 유진테크 좋았고, PSK, 메디톡스, 예,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원익 QNC도 올라갔고요. HLB 그룹주 좋았고, 네. 카페24는 또 4만원 넘고 또 급락.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첨보가 이게 올라간 이유가 좀 말씀해드리면, 첨보가요, LFP 배터리는 F전해질이 좀 많이 들어가요. F전해질. 네. 그러니까 전해 염이라 그러죠. 그 안에 이제 전해질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F전과제가 좀 필요해요. 그걸 만드는 회사잖아요, 첨보가. 아마 제 생각엔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며칠 전에 르노에 LG가 공급한다 그랬죠, LFP. 아마 그 내용과 맞물려서 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CIS도 그렇고, PNT도 그렇고, 건식 전국 공정 관련주는 조금 오히려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배우기는 좀 우주항공은 다음 주로 미루고 하반기 경제 전망하고 아이디어로 올려드릴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